강한 도입 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집 안이 참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었고, 누군가는 TV를 크게 틀어놓았고, 주방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 안이 지나치게 조용해집니다. 전화벨도 잘 울리지 않고,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려다가도 괜히 민폐가 될까 싶어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는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내 곁에서 멀어지는 걸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늘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고,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고, 가족이 자연스럽게 모이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되어갈까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운이 없어서일까요? 성철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아니라 입에서 무심코 나오는 한마디라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애씁니다. 몸 건강 챙기려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건 거창한 실패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말투를 잘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인데, 나는 사실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나는 자식을 위해 충고한 건데, 듣는 사람 마음에는 전혀 다른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시작했지요. 밥은 먹었냐? 몸은 괜찮냐? 요즘 힘들진 않냐? 그런데 대화가 조금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후 회사 계속 다닐 거냐? 애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돈은 모으고 사는 거냐? 건강 관리는 왜 그렇게 하냐? 처음에는 걱정이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통화는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전화는 더 늦게 옵니다. 그때 우리는 서운해집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나? 부모가 걱정도 못하나? 내가 저 나이 때는 더 힘들게 살았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는 정답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옳은 말보다 편안한 말이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가족들과 대화하고 난 뒤 괜히 허전한 마음이 남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화는 했는데 마음은 더 멀어진 느낌. 같이 밥은 먹었는데 이상하게 외로운 느낌.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혼잣말이 많아집니다. 세상 다 그렇지 뭐. 결국 사람은 혼자야.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런 말들이 조금씩 입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말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분위기가 됩니다. 분위기는 표정이 됩니다. 표정은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 곁은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괜히 다시 찾고 싶고, 전화 한 번 더 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딱히 나쁜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늘 불만이 있고, 늘 누군가 서운하고, 늘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곁에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족 위해 희생했고, 참고 살았고, 속상해도 버텼고, 아무도 몰라줘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억울한 겁니다. 나는 평생 남 위에 살았는데 왜 말년에는 이렇게 외로워야 하나.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 외로움이 내 말투를 점점 차갑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 서운함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신이 자주 하는 말을 닮아갑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늘 원망하는 사람은 눈빛부터 피곤해집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억지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회사 때문에 만나고, 일 때문에 웃고, 필요하니까 연락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사람은 점점 편안한 사람 곁으로만 가게 됩니다. 기운 좋은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 말 한마디에 숨이 막히지 않는 사람. 결국 노년의 인간관계는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말의 분위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입을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생각보다 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만 억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상한데 참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쉬게 하는가, 아니면 점점 지치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최근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셨습니까? 힘들다, 짜증난다, 소용없다, 다 귀찮다. 혹시 이런 말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굳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생각은 굳어지고, 표현은 날카로워지고, 자기도 모르게 같은 불만을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렇게 행운은 아주 시끄럽게 떠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멀어집니다. 전화가 줄어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들고, 대화가 짧아지고, 웃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혼자 밥을 먹다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을 들은 게 언제였더라.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노년에 더 많은 행운과 사람을 얻게 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점점 고립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어떤 말습관에서 시작되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끝까지 듣고 나시면 누군가는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미안했던 한마디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깊은 공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마음이 외로워진다는 말을 합니다. 젊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고, 돈 걱정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세 걱정하고, 내일을 버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혼자일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부족했던 시간이 이제는 너무 많아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급하게 나갈 곳이 없고, 점심을 먹고도 딱히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저녁이 되어도 누군가 기다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서운했던 기억도 자꾸 떠오릅니다. 나는 저렇게까지 했는데, 나는 평생 가족밖에 몰랐는데, 왜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줄까? 특히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은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화를 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미워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운한 겁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찾던 아이가 이제는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고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괜히 마음 한쪽을 허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말합니다. 바쁘지, 다 이해하지. 그런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다렸습니다. 전화 한 통 기다렸고,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말 기다렸고, 별일 없냐는 짧은 안부 하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엔 괜히 초라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괜히 퉁명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됐다. 너 바쁜데 뭘. 오지 마라. 나야 혼자 잘 산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사람은 마음과 다른 말을 자꾸 합니다. 사실은 보고 싶은데 괜히 오지 말라고 하고, 사실은 외로운데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도 점점 헷갈리게 됩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왜 대화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전화 끊고 나서 괜히 후회되는 순간. 아니,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조금만 부드럽게 말할 걸. 그냥 반갑다고 하면 됐는데. 그런데 막상 다음 통화에서는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감정을 숨기는 방식이 굳어집니다. 특히 오래 참고 살아온 세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 중장년 세대는 힘들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억울해도 참았고, 외로워도 버텼고, 힘들어도 가족 위에 견뎠습니다. 그래서 마음 표현이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잔소리가 먼저 나오고, 보고 싶다는 말보다 걱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그 속마음까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건 차가운 말투와 무거운 분위기뿐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소리, TV 소리, 웃음소리.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조용해집니다.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고 함께 있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또 싸움 날까봐. 그래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말수가 줄어든다고 외로움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가족들 사이에 앉아 있는데도 혼자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들 휴대폰 보고 있고 젊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나는 괜히 끼어들기 애매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늙긴 늙었구나. 참 씁쓸한 감정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내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더 서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괜히 더 말을 세게 합니다. 나라도 한마디 해야 존재감이 생길 것 같아서. 괜히 농담이라도 던져야 분위기에 섞일 것 같아서. 하지만 그 말이 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러냐? 너희는 편하게 산다. 내가 너 나이 때는 말이야. 듣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비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관계는 오래 따뜻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가장 슬픈 건 누구 하나 악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도 나름 사랑해서 하는 말이고 자식도 나름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엇갈립니다. 부모는 관심이라 생각하고 자식은 부담이라 느낍니다. 부모는 조언이라 생각하고 자식은 지적이라 받아들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여서 점점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은 용건만 남게 됩니다. 밥 먹었어. 응. 건강 챙겨라. 응. 끊는다. 짧습니다. 너무 짧아서 전화 끊고 나면 더 허전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시끄럽던 가족인데 이제는 서로 조심하느라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질까? 젊을 때는 밤새 이야기해도 즐거웠는데 이제는 잠깐만 사람 만나도 기운이 빠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점점 자신의 상처를 오래 붙들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섭섭했던 말, 무시당했던 기억, 억울했던 순간. 그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말투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어딘가 날카로운 분위기가 생깁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은 그 변화를 가장 빨리 느낍니다. 예전에는 따뜻했던 부모님이 점점 예민해졌다고 느끼고 예전에는 편했던 대화가 이제는 긴장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잘 모릅니다.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건데, 나는 걱정해서 한 말인데, 나는 가족이니까 편하게 말한 건데,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논리보다 분위기에 더 오래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숨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말의 온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이상 억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긴장이 풀리는 사람. 결국 사람은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자꾸 차가운 말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다 소용없다.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결국 혼자다. 처음에는 그냥 푸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자신의 마음도 점점 그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세상이 재미없어집니다. 어디를 가도 불만이 먼저 보이고 누굴 만나도 서운한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따뜻하게 연결되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여전히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표현은 자꾸 반대로 나갑니다. 괜찮다면서 서운해하고 관심 없다면서 기다리고 혼자가 편하다면서 외로워합니다. 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특히 오래 외로웠던 사람일수록 마음과 다른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말 속에 내 외로움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혹시 나는 요즘 사랑보다 서운함을 더 많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보다 불만을 더 자주 꺼내고 있지는 않은지, 노년의 외로움은 어쩌면 사람의 부재보다 따뜻한 말의 부재에서 더 커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행운은 돈이나 건강보다 먼저 사람의 말투를 따라 들어오기도 하고 조용히 떠나가기도 합니다. 문제 1 확장 설명.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하는 말, 식탁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 전화기 너머로 내뱉는 말, 혼잣말처럼 반복하는 말.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조금씩 닮아갑니다. 늘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표정에서도 어딘가 기대감이 느껴지고 늘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부드러운 분위기가 남습니다. 반대로 늘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삶 전체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정적인 단정의 말. 얼핏 보면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립니다. 다 소용없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 결국 다 떠난다. 해봐야 안 된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 이런 말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하루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이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믿었다가 실망한 경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어느 순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체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봐, 괜히 마음 줬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미리 말해버립니다. 다 소용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단순히 입 밖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은 반복될수록 생각이 되고 생각은 결국 분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자식이 부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밥은 먹었어. 몸은 괜찮고. 애들은 잘 크지. 그런데 대화 중간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요즘 세상 다 의미 없다. 사람은 결국 혼자다. 너희도 결국 살기 바쁘겠지.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부담이 됩니다. 전화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 만날 때마다 세상에 대한 불만,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인생에 대한 체념. 사람은 원래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속적으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으면 조금씩 지치게 됩니다. 이건 인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고, 숨이 편한 사람 곁에 있고 싶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관계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 대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별말을 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그 시간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건 정작 본인은 그 이유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나는 현실을 이야기한 건데,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힘든 것도 사실이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도 많고,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느끼느냐보다 그 감정을 어떤 언어로 반복하느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주 하는 말을 결국 자기 마음속에서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이런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이제 늙어서 안 된다. 내 인생은 재미없다. 누가 와도 결국 떠난다. 처음에는 그냥 푸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세상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의심하고 누군가 다가와도 마음을 닫고 따뜻한 말에도 쉽게 감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 방향이 부정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사람의 입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셨지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자주 훈련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듣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귀로도 계속 불평을 듣게 됩니다. 늘 체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도 점점 희망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작은 감사라도 반복하는 사람은 조금씩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긍정이 아닙니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말이 지금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십니까? 귀찮다, 힘들다, 다 의미 없다, 이젠 끝이다.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습관보다 말의 습관이 더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표정이 되고, 표정은 분위기가 되고, 분위기는 결국 인간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같은 나이인데도 이상하게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도 자주 찾고, 이웃도 편하게 다가가고, 어디를 가든 반갑게 인사받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돈이 많아서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말이 참 편안합니다. 괜찮다, 천천히 해라,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무겁습니다. 세상 욕, 사람 욕, 자식 욕, 건강 걱정, 불만과 체념.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공감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기운이 빠집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무서운 건 그 과정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전화가 짧아지고 약속이 미뤄지고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는 건 더 깊어진 외로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말합니다. 봐라, 결국 사람은 다 떠난다. 하지만 어쩌면 그 말이 사람을 떠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이건 누군가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외로우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돈보다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가? 내 말이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점점 숨 막히게 하는가? 그걸 돌아보는 순간부터 인생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행운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싶어지는 분위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첫 시작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심코 반복하는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와 실천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든 다시 따뜻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말습관이라 해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인생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큰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건강이 완벽해야 가능하다고, 자식이 성공해야 가능한 거라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에 사람 곁에 남는 따뜻함은 훨씬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말의 온도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건네느냐에 따라 사람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바쁘다는 게 핑계지. 부모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어렵냐? 이런 말이 먼저 나왔을 수 있습니다. 사실 속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표현이 서운함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전화 한 통이 점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말을 조금만 바꿔보는 겁니다. 바쁘지.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몸 잘 챙겨라. 이 짧은 차이가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다시 가고 싶어집니다. 노년의 품격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거창한 교양이 아닙니다. 많은 재산도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사람 숨을 편하게 해주는 힘, 그게 진짜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대부분 말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평생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도 이상하게 곁에 사람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말끝이 참 따뜻합니다. 괜찮다, 천천히 해라, 수고 많았다, 고맙다. 별거 아닌 말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에 오래 마음이 남습니다. 특히 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사실 자식들도 힘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각자의 삶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경제적인 부담, 아이들 키우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하루 끝에 부모와의 통화마저 긴장되면 점점 연락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짧은 통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오히려 먼저 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분위기를 남기느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 유난히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은 꼭 대단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말 안 해도 편합니다. 괜히 마음이 놓이고 함께 있으면 숨이 편하고 이상하게 다시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노년의 행운도 어쩌면 그런 분위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사람이 남고 웃음이 남고 따뜻한 관계가 남는 곳.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말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거창한 변화보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루에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의식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반찬을 가져다 준 이웃에게, 전화해준 자식에게, 문 열어준 사람에게 고맙다, 덕분이다, 수고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보다 책임을 먼저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세대는 표현보다 희생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이 괜히 낯간지럽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따뜻한 말을 들으면 열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에게 건넨 따뜻한 말은
결국 자기 마음도 함께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 한 번만 멈춰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바로 나왔던 말, 아유, 다 귀찮다. 세상 좋아진 게 뭐 있냐, 다 필요 없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딱 한 번 숨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 그래도 지나가겠지. 천천히 해야겠다. 같은 감정이라도 표현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됩니다. 자식 표정이 예전보다 편안해졌다는 걸, 전화가 조금 길어졌다는 걸, 손주가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걸. 인간관계는 대단한 이벤트보다 작은 분위기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노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편안한 곳으로만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돈보다 말에서 더 많이 느껴집니다. 어떤 집은 크고 좋은 데도 들어가면 숨이 막힙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작아도 들어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차이는 결국 그 집 안에서 오가는 말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과 마지막으로 웃으며 대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잔소리 없이, 서운함 없이, 그냥 편안하게 웃었던 순간,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 관계는 아주 작은 말 하나로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평생 기억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거운 충고보다 따뜻한 안부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잘 지내냐? 밥은 먹었냐? 힘들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만 더 해보십시오. 내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이 짧은 말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자신에게 하는 말도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너무 차갑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그런 말은 결국 자기 마음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도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이 정도면 괜찮다. 천천히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은 삶을 갑자기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인생은 대부분 방향이 바뀌면서 달라집니다. 성철 스님은 큰 깨달음 이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그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을 바꾸는 일은 결국 마음을 돌보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를 지치게 하는 말 대신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말을 건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부터 행운은 아주 조용하게 다시 여러분 곁으로 걸어오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사례 스토리형 경기도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박영수 씨라는 70대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갔고 남들 쉬는 날에도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몸살이 나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박영수 씨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야 한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을 뒤로 미뤘습니다. 좋은 옷도 잘 사 입지 않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미뤘습니다. 자식 학원비, 집 대출, 생활비. 그렇게 정신없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은 결혼해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박영수 씨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뛰어나와 방했습니다. 아빠 왔어. 오늘 뭐 사왔어. 그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그 시끄러움이 그리워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밥 먹는 시간도 늘었고 TV 소리만 하루 종일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식들은 먼저 전화하지 않을까? 왜 바쁘다는 말만 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마음은 점점 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푸념이었습니다. 너희는 부모 생각 안 하지. 다들 자기 살기 바쁘지 뭐. 자식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버지도 참, 또 그런 말씀 하시네.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비슷했습니다. 몸은 괜찮냐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서운함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너희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는 참 편하게 산다.
부모 마음은 너희가 나이 들어봐야 안다. 큰아들은 점점 통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퇴근길에 20분씩 통화했는데 어느새 3분도 길어졌습니다. 아버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박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나면 더 화가 났습니다. 봐라. 결국 다 귀찮아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다시 더 차가운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딸도 비슷했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집에 오면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요즘 부모들은 너무 물러. 내가 너 키울 때는 말이야. 딸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다녀오고 나면 며칠씩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방문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걸 또 서운해했습니다. 결국 부모 늙으면 다 필요 없는 거다. 그 말은 이제 거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정말 많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외롭다고 말하는 대신 자꾸 화난 사람처럼 말하게 됐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왜 안 오냐고 말했고, 섭섭하다고 말하는 대신 너희는 다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딸이 손주를 데리고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박영수 씨는 평소처럼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애 옷은 왜 이렇게 얇게 입혔냐? 너는 아직도 정신이 없다. 분위기가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딸은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과자를 먹던 손주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맨날 화나 있어.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박영수 씨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누워 천장을 보는데 손주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난 사람처럼 보였을까? 생각해보니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다 소용없다. 세상 원래 그렇다. 결국 사람은 혼자다. 처음엔 그냥 힘들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자기 얼굴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 힘든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박영수 씨는 아주 작은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했을 때 평소처럼 서운한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근했냐? 고생 많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 좋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손주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제 보내냐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네. 사진 보내줘서 고맙다. 딸은 처음으로 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말투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박영수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평생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가족 위해 희생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희생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바로 말의 온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박영수 씨는 가끔 예전 습관이 튀어나왔습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괜히 서운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손주 말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맨날 화나 있어. 그 말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명절 때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고 딸은 예전보다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무엇보다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무거웠던 식탁이 이제는 웃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박영수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으로 간다는 걸. 그리고 노년의 행운도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싶은 분위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온다는 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비슷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사랑받기 어려운 말투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외롭다고 말하는 대신 화를 내고 보고 싶다고 말하는 대신 서운함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작은 말 하나만 바뀌어도 관계의 공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는 생각보다 늦지 않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2와 문제 3 확장사랑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대개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싸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말에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지나쳤던 말도
이제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일수록 그 영향은 더 깊어집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단정의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사람과 행운을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비교의 말입니다. 비교는 생각보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누구 집 아들은 부모한테 잘하더라. 내가 너 나이 때는 더 힘들게 살았다. 요즘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산다. 쟤는 성공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말들입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의미 없이 꺼낸 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극을 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걱정돼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비교가 오래 상처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속에는 은근한 부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기대에 못 미친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 세대는 비교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누구는 더 성실하다. 누구는 더 성공했다. 누구는 더 참고 산다. 그런 말을 들으며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방식이 익숙해진 겁니다. 하지만 시대는 달라졌고 사람의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세대는 비교보다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충고보다 공감을 원하고 평가보다 위로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꾸 자신도 모르게 비교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어렵게 승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벌써 임원 됐다더라. 딸이 힘들게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너 키울 때 더 힘들었어. 이 말의 문제는 누가 더 힘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했을 때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대화는 경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천천히 멀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명절에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가끔 식사도 합니다. 그런데 깊은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진짜 고민은 말하지 않게 되고 속마음은 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말을 이미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교하겠지. 또 평가하겠지. 또 내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겠지. 그렇게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 앞에서조차 마음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누군가에게 비교의 말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무심코 상대를 작아지게 만든 적은 없으셨습니까? 노년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존중받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상대를 비교하지 않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원망의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원망이 쌓입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서운함, 내 인생에 대한 억울함, 왜 나만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왔을까? 그 감정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많이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망이 반복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원망은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가족도 결국 자기밖에 모른다. 사람 믿을 거 없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도 위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화는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서운함이 풀려도 또 다른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조심하게 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어두워질까봐, 또 서운한 이야기 시작될까봐, 그래서 연락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가장 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원망 때문에 외로워졌는데 외로워질수록 더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악순환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메마르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가 반복하는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행복도 발견합니다. 반대로 늘 원망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오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마음이 불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마음이 탁해지는 순간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탁함은 대부분 말에서 먼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입은 마음의 문이라고. 결국 사람의 말은 그 사람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더더욱 자신의 말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말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 분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잠깐만 이야기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평보다 이해가 많고 비교보다 공감이 많고 원망보다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함께 차 마시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한 시간만 함께 있어도 기운이 빠집니다. 늘 누군가 흉보고, 늘 세상 욕하고, 늘 과거 이야기 속 억울함만 반복합니다. 그 곁에서는 사람 마음이 점점 조용히 지쳐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결국 분위기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쉬게 해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건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를 쉬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물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억울한 일도 있고 서운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겁니다. 비교를 줄이고 원망을 줄이고 상대를 평가하는 말을 줄이는 순간 관계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년의 행운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남고 웃음이 남고 따뜻한 연결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노년의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다가오고 싶어지는 말 속에 조용히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교적 성찰 스님은 생전에 사람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말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마음을 감추고 괜찮은 척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래 숨길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는 결국 말에서 드러납니다. 조급함이 많은 사람은 말이 거칠어지고 분노가 많은 사람은 표정이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말이 천천히 나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를 몰아쓰지 않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으며 듣는 사람 마음에 숨 쉴 공간을 남겨둡니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짓는 행동만 업이 아니라 말도 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속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늘 불안한 사람은 걱정의 말을 반복하고 늘 서운한 사람은 원망의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기 마음을 다시 그 감정 속에 가둡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수행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산속절에 들어가야만 수행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돌아보는 것, 그게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짜증 섞인 말, 체념하는 말,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 세상을 원망하는 말, 혹시 그런 말이 입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주 하는 말을 통해 자기 마음을 훈련합니다. 늘 화를 말하면 마음도 화에 익숙해지고 늘 불만을 말하면 세상도 점점 불만스럽게 보입니다. 반대로 작은 감사라도 반복하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의 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이 따라간다고 봅니다. 늘 원망 속에 머물면 삶 전체가 메말라가고 늘 따뜻함 속에 머물면 표정과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도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수가 많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이 모입니다. 왜일까요? 말에 도끼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을 쉽게 단정하지 않으며 상대를 숨 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그 편안함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의도로 말해도 늘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충고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나는 너 위에 하는 말인데,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건데,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의 의도만큼 중요한 것이 말이 남기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내가 옳은 말을 했는가 보다 그 말이 상대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입을 닦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입을 닦는다는 건 억지로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 화를 억누르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말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외로워서 이 말을 하는 건가? 서운해서 상대를 몰아쓰는 건가? 인정받고 싶어서 자꾸 비교하는 건가?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굳어지고 말도 굳어지고 감정 표현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굳어진 말은 굳어진 마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젊을 때보다 노년에 더 화가 많아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날이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칼끝은 결국 자기 마음도 함께 베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노년의 외로움도 어쩌면 비슷합니다.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할까? 왜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을까? 그 마음속 집착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결국 말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 말이 항상 맞아야 한다는 마음,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생각, 가족이 반드시 내 기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집착, 그걸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통제하려는 말 대신 이해하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힘들었겠다. 그래도 고생 많다. 이런 말은 상대뿐 아니라 자기 마음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좋은 말은 남을 위한 것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수행인지도 모릅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무엇보다 마음의 온도를 지켜야 합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남는 것이고 사람이 남기 위해서는 함께 있고 싶은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 분위기는 결국 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며 너무 오래 마음을 거칠게 사용해오진 않으셨습니까? 너무 오래 참고 살아서 이제는 부드러운 말이 어색해진 건 아닐까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끝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금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이해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고맙다. 수고했다. 네가 있어서 좋다. 그 말은 상대 마음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노년도 함께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쩌면 성철 스님이 말한 진짜 행운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시작되는 따뜻함 속에 조용히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무리와 시 TA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노년에 왜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따뜻한 사람들 속에 머물게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조금씩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 한마디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말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예전처럼 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가? 누가 내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는가? 누가 내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주는가? 노년의 행복은 결국 거기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게 하는 힘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말투, 표정, 분위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괜히 다시 전화하고 싶은 사람, 오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이상하게도 행운도 오래 머뭅니다. 반대로 늘 불평과 원망, 비교와 체념 속에 머물면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큰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지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참 많이 견디셨고 가족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세대는 자기 마음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세대였을 겁니다. 힘들어도 참고 외로워도 버티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괜히 쑥스럽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짧은 말 하나를 오래 기억합니다. 수고했다, 괜찮다, 내 편이다. 그런 말은 사람 마음을 오래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따뜻함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노년에 행운이 들어오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엄청 많아서도 아니었고 대단한 성공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을 지치게 하는 말을 줄이려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를 평가하는 말 대신 이해하려 했던 사람.
서운함보다 감사함을 더 자주 표현하려 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을 너무 거칠게 사용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셨습니까? 힘들다, 짜증난다, 다 소용없다. 혹시 그런 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오면서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외로움 속에서 점점 말이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전화 한 통에도 서운함 대신 반가움을 담아보고, 가족에게 충고보다 안부를 먼저 건네보고, 스스로에게도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이 정도면 괜찮다. 천천히 살아도 된다. 그런 말들이 쌓이면 사람의 분위기는 분명 달라집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고 웃음이 조금씩 돌아오고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행운은 어쩌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주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말투가 부드러워지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말 한마디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꼭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마음, 사람 관계,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따뜻한 사람과 따뜻한 말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